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마 유명하잖아요. 차세철, 김재규? 그 당시를 우리는 군사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박정희 시대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토지보상에 대해서 한번 옛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잠깐 가질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얼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 보상만의 방식으로, 보상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그 토지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역사를 한번 좀 넘어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화폐로 유통된 게 뭔지 아십니까? 금입니다. 금. 그건 아마 로마에서 처음으로 아마 화폐로서의 가치가 1000년 이상 화폐로서의 기능을 한 것 같고요. 지금도 아마 경기가 어렵거나 경기가 불안해지면 금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500년 이씨조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토지보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렇다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 임대차라고 하죠. 임대차라는 건 나의 땅에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고 그런 다음에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프랑스. 맞아요. 봉건제도 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임대료를 받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등기 권리증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소유권을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북한은 그런 게 없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현재 뭐 상업지를 갖고 있고 전답을 갖고 계시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통칭해서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권리는 대한민국 국가에 있다고 보면 돼요. 단지 우리는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무엇보다 토지보상이 궁금했으니까요. 과연 이게 언제부터 시작돼 있고 언제 이렇게 이루어졌지? 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씨조선 500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디 이씨라는 거 아시죠? 그게 뭐냐면 경주 이씨다, 뭐 밀양박 씨다 이러면 그 왕들이 어떻게 보면 공적을 세우거나 이러면 땅을 제공해 줬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고종 때 일제로 인해서 나라를 뺏기는 수모를 겪었잖아요. 그럴 때 거의 토지를 일본에서 그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의 지적공사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적공사처럼 관리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걔네들이 하는 그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죠.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런 수탈의 목적으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했던 게 뭐냐, 양반들이나 이런 지주들에게 자기 땅인지 아닌지 확인차 와서 신고를 하라고 했거든요.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뭐 일정 기간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일본 국민들한테 와서 농사 짓고 여기서 생활을 해라, 그런 관리를 한 거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런 용도로 보면 되고요.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들이 뭐냐면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시기는 1, 2년 정도, 2, 3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기억한 바에 의하면 약 1914년 정도에 토지조사부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18년경 임야조사부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답 이런 것들을 수치를 알아야 소위 세금을 뜯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세금이라니까 뭐하지만 그럼 다른 얘기로 하면 그래야 삥을 뜯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조사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나서 그거로도 안 돼서 그로부터 몇 년 후 다시 임야조사부를 만들어서 산에 나오는 임산물 또는 임모까지 다들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토지조사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가 그렇게 발달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산이라든가 지금 보면 여러분들 아마 혹시 적산가옥, 적산 기업 아시나요? 일제가 도망을 갔잖아요. 펫보인가 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다가 떨어뜨렸잖아요. 그리고 만세를 불렀잖아요. 그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1인당 보따리를 2개씩 갖고 가라고 했대요. 그것도 돈을 받고, 그러니까 도망가기 바쁜 거죠. 자기 본토로 2개씩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가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들어선 정권이 이승만 정권이잖아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 요인인데 북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데올로기거든요. 모두가 평등하게
이건 좀 그렇긴 한데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잘린 거는 사실상 미국하고 러시아가 잘라놓은 거잖아요. 미국도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농지를 분배해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모슴, 천민 이렇게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도 이 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거죠. 동양 척식 주식회사 할 때도 이 독립군을 한다든가 이렇게 양반 집안들은 거기에 응해주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또한 기존의 기득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만제곱미터, 지금으로 말하면 3정보 이상이에요. 옛날에 1정보가 약 3,000평 정도 되거든요. 3정보 10,000평 이상 되는 사람들을 땅을 소위 사들여서, 거의 뭐 뺏은 거나 다름없겠죠. 사들여서 그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농민들에게. 예전으로 말하면 천민이라든가 뭐 이런 일반 하층민들에게 그 땅을 무상으로, 농지개혁법이죠. 그때 그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신났죠.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소출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몇 평의 뭐 100평의 땅에서 쌀이 뭐 3가마니가 나왔다면 6가마, 5가마씩 나옵니다. 내가 노력하면은 그때 조건이 있었어요. 매년 일정 부분 뭐 한 소출량의 5년치를 국가에 분납으로 납부를 하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혜택을 준 겁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소출량이 대거 늘어났죠. 우리가 러시아와 예전 소련과 미국이 6.25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한국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았냐? 바로 내 땅이 생겼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땅이 생긴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땅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지 않았나. 만약에 그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다면 지금의 상황은 또 달라졌을 수 있을 거라고,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쟁이 나면 남한 분들은 북한에 가시고 북한 분들은 남한에 막 서로 사망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땅의 주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토지보상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국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많거든요. 기획재정 뭐 이런 것들. 뭐 좀 예쁘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가 가져간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가져갔다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냐 여러분, 등기를 띄워보시면 아십니다. 소유권 보존이 돼 있다면 그거는 한 번 정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라는 게 조상 땅 찾기.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등기소가 불탄 경우도 있고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상 땅 찾기의 근본이 되는 게 뭐냐면, 아쉽게도 아까 동양 척식주식회사 토지조사부 있죠. 그걸 기준으로 사람의 주인을 찾습니다. 일본 사람이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료인데 그걸로 지금 조상 땅을 찾는 그런 좀 아이러니컬한 거죠. 보면은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뭐 할아버지가 뭐 우리 땅이라 그랬는데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최종적으로 찾는 게 바로 토지조사부에 이름이 등재돼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조상 땅을 찾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개혁법 할 때 네. 유상 매입이라고 하셨잖아요. 유상 매입이 그러면은 3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한테는 보상이 간 거죠? 그렇죠. 일정 부분 저렴하지만. 그게 우리의 지금 토지 보상의 시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도시정비법 보니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1958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생겼더라고요. 제가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재개발, 이런 도시재개발 국제 세미나가 언제 개최가 됐나 봤더니 1958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됐고, 토지 이용의 효율화, 주거 환경의 개선, 도시기능 회복,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대두되긴 했어요. 사실상 뭐 그 이후로 한국과는 별 상관이 없죠. 전쟁을 겪었고 우리나라는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58년에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게 국제적으로 개최가 됐다는 거지 우리나라의 기준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들어온 거죠. 사실상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변하죠.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마 유명하잖아요. 차세철, 김재규? 그 당시를 우리는 군사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박정희 시대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경제개발 5개년계. 그때 만들어졌던 게 뭐냐면 경부고속도로, 산업단지, 울산 산업단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아주 했죠.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 토지보상에 대해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정식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무가 있고 나무 가지가 있고
이렇듯이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태동된 게 아닌가. 지금의 우리 토지보상법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종중 땅이 전체적으로 한 8%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8% 정도 되는데 실상 재밌는 사실을 제가 하나가 발견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5대에서 9대까지 하셨거든요. 1963년에 정권을 어떻게 보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잡으셔서 1979년 10월까지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1963년부터 70년대까지는 죄송하게도 토지보상법에 대해서 이거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입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한 게 없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새마을운동 그것 때문에도 지금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새마을도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네에서 길을 가기 위해서 십시일반 땅을 내놓고 도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땅을 어떻게 보면 좀 부천 제가 했던 개수동 같은 데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원래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전쟁 이후나 뭐 전이나 똑같이 늘 백성들이 열심히 했고 백성들이 내놓고 백성들이 어떻게 피땀 흘려서 만든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박정희 정권 이 시대 때 제가 봤을 때 뭘 느꼈냐, 결국 1963년부터 70년대까지는 토지보상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지 모르지만 별로 그닥 법이 마땅한 법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보세요. 정권을 잡았어요. 불안해 안 불안해? 어디 가나 옳은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눈에 이렇게 톡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혼내줘야죠. 그죠? 이거 하느라고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이 법이 대체적으로 아직 정립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 생각했던 게 아까 왜 종중 얘기를 했냐면 이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한민국 푸르게 유땡, 킴땡리 이런 거 아시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푸르게 만들자라는 아젠다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영국의 그린벨트를 모방해서 따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새마을운동, 그린벨트, 군사보호시설, 경부고속도로, 판단 이런 걸 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대지주들에 대한 땅에 대해서 그냥 강제로 묶어버린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타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그냥 날려버렸다는 거랑 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또 하나 군사보호시설, 적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대거 거의 그냥 한반도의 대부분을 상당히 땅에 대해서 국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묶였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영국 같은 경우는 개발 제한 구역이나 이런 걸 할 때 보상금을 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그냥 강짜로 하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군사정부하고 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이거를 봤더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실상 이때는 법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